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검찰 내부에 검사들이 총장을 들고 받았다. 이렇게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옛날에 무슨 이 검찰 내부의 미투 운동도 연관이 있는 안미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옛날에 폭로를 했지요. 그런데 어제 이 여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문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수사단은 또 문 총장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및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팀의 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어요. 안 검사가 문 총장이 수사 개입을 했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초래했어요.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라고 반박을 하고 지금 안 검사와 수사팀과 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기 드문 건데요. 이게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되는 부분이라면 긍정적인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 특별수사단은 이 검찰 안에서 수사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려고 하자 이를 승낙하지 않고 대검 자문단의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자문단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자문단을 갖다가 두는 이유는 검찰 안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 전문 자문단을 두어서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조언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원랜드 수사 자체가 물론 잘못되었고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정치적인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적 성격 또한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은 신중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보이고 수사단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자문단에 맡기는데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그야말로 권성동 의원도 있지만은 자기 검찰 과거의 고위 간부들이 이걸 수사하려는 걸 방해했다고 그 사람들도 처벌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은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청구하기로 했고 검찰 간부들 기소는 자문단 심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안미영 검사라는 여자 검사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3시간 뒤에 수사단이 검찰총장을 또 들고 받았습니다. 안 검사는 작년에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비리 수사를 했던 검사예요. 지난 2월 달에 이미 TV에 나와가지고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검찰 내부의 검사 동일체라 했는데 검사들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비판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검찰총장과 이렇게 치고받는 내용도 처음이에요. 지금 강원랜드 비리 수사를 하나 놓고 2013년에 이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수사했다 재수사했다 정권 바뀌고 수사에 야합이 있다 했다가 또 재수사 중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정치인에 대한 사정사건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검찰총장이 보고도 안 받겠다 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수사 지휘를 했다고 비판을 받는데 독립수사를 보장하겠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 하고 이제 이 밑에서 총장 물러나라, 총장이 수사돼야 된다 하는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 대검에서는 수사단이 먼저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냐 물어와서 총장이 의견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지난번에 검찰 내부의
이 추행 문제를 거론한 여검사가 있었고, 어제 또 이걸 밝히고 폭로한 사람도 여검사인데요. 여검사, 남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가 정권의 어떤 방향을 등에 업고 일개 검사가 총장이나 검찰 수뇌부를 들고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강원랜드 수사보다 더 개판이고 엉망인 게 드루킹 사건 수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영장을 드루킹 주변에 핵심 회원들, USB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려니 차하고 집에 압수수색을 하는, 그걸 또 시비를 걸어서 지금 몇 번째를 영장을 기각시켰는지 셀 수도 없이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외압이 내려와서 이렇다고 폭로를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침묵하면서요. 지난번에 검찰 내부의 성추행에 대해서 했던 사람도 그때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문 정권이 경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경찰로 넘겨주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검찰의 일부는 또 떼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인터넷에 이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자, 그렇게 정권이 마음대로 발표하냐 불만이 있었어요. 또 이후에 법무장관이나 조국 등이 밀어붙이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는 우리의 안은 받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된지 보고도 못 받고 있다고 불쾌함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 부분을 보면 문 정권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앉혔지만은 실제로 검찰을 갖다가 거의 껍데기로 만들고 검찰의 청와대 민정실에나 이런 데서 다 작업을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정권이 필요한 부분에는 수사 지휘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하라고 사바사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검찰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경고도 하고 총장을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사들이 저항을 하려니까 또 성추행 사건을 들고 나와서 검사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제 주어질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국면에서 지금 이 강원랜드 사건의 핵심의 조사 대상은 권성동, 염동열 이래서 전부 다 누구냐? 한국당의 의원들입니다. 강원도 출신 한국당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사시 깜빵으로 보내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 좀 남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과거에 이런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좌우간 검찰총장이 신중하게 하라고 이렇게 자문위원들한테 심의를 좀 받아라 했다고 지금 검찰총장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 무슨 총장을 들고 받는 이 하극상, 양심선언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내막을 보면 정권의 편에 서서 한마디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조금은 애를 쓰는 검찰 수뇌부를 들고 받는 역할을 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정권이 검찰의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검찰 수뇌부는 검찰의 역할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정권에서 시켜줘도요. 그런 부분을 흔드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케이스 아니에요? 최동욱과 윤석열이 싸움을 하던 2013년 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최동욱이 총장이고 윤석열이 당시 국정원, 원세훈 등 이 대선 개입 관련해서 수사팀장을 맡고 있을 때 벌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때 최동욱은 윤석열을 지원을 하는 식으로 서로 좀 가까웠던 것 같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등 검찰의 수뇌부는 그런 부분에 저항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최동욱이 이제 뭐 숨겨준 자식이 있다 해서 물러났는데요. 자, 그때는 이 최동욱은 자식이 있어도 요즘 최동욱이 변호사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도 이 정권이 임명했지만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지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검찰을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좀 제동을 거니까 이제 쫄병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최동욱도 당시 박정권에 좀 저항을 하니까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최동욱에 대한 압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보다 이번이 훨씬 지저분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는 그래도 이 최동욱이나 윤석열이가 공세적이고 이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문무일처럼 무기력하게 쫄병들한테 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갈 때도 할 말 다 하고 나갔어요. 최동욱은. 윤석열도 TV에 나와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정권에 저항하는 두 사람처럼 돼버렸지만은 그 사람들이 할 말을 다 할 분위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검찰총장이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쫄병들이 들고 받아도요. 자, 수사팀과 안미영 검사가 어제 들고 받으면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쯤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관리했다. 수사 압력 의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총장을 공격하는 데 나서고 있는 수사본부나 안미영 검사, 권성동 의원이 한국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어도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권성동이나 지금 염동열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찰 이 수사팀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었어요. 자, 문무일이 뭐 하려고 한국당 편을 들다고 이 난리를 일으키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 정말로 무리한 수사를 해서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그 당시 이 국정원의 검사였는데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가 당시 국정원의 그 은폐 관련해서 뭐 연결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이렇게 가는 걸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자살까지 했지요. 그래서 그게 다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정권이 검찰 내에 홍위병을 풀어가지고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항하는 검사들을 그야말로 미투 운동으로 진압을 하더니만 이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이런 검찰 수뇌부에 대해 이제 이 강원랜드 수사 담당 검사들이 들고 받아서 공격을 합니다. 이 검사들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검찰 안에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일이 이거 말고도 지금 드루킹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예?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번 들고 받아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이 오죽하면 검찰들이 지금 수사를 갖다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니 중앙지검이 성명을 내고 그러지 않다. 무슨 뭐 내용이 부실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말해야 정의로운 거지요. 권력의 편에 붙어서 폭로하고 들이받고 위에 들이받고 이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요. 당신들이 홍위병이고 앞잡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정권 들이받아서 출세해서 다시 온 윤석열 중앙지검장 왜 중앙지검이 영장 드루킹 사건에 기각시키는 데대 수사 방해하는 데대 입을 닫고 있어요? 왜 드루킹 사건의 수사검사들은 위에서 이거 제대로 영장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고 박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전부 정치꾼들이 돼서 지금 설치고 있어요.
강원랜드 드루킹요. 강원랜드 불법 취업보다 드루킹 사건이 훨씬 더 중차대한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입을 착 닫고 있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으면요. 정권에 개노릇은 하지 마세요. 군이요.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이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빠꾸 다시 보고해라고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국방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전시작전권을 2020년까지 환수하겠다 하고 시간을 좀 늘려놨습니다. 자, 이거 앞당기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해라는데, 이건 청와대 입장은 남북 간의 군축이 시작되면 추가 감축하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북한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고 나중에 보고 해야 될 문제지요.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을 문정권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겠다 한 모양이에요. 지금 20개월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곧바로 그냥 단축을 발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고, 국방 예산을 내년에는 50조로 하겠다니 축소해 줄여라. 그리고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을 하겠다 하니 대폭 수정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얻어맞으면 무슨 참수부대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거겠죠. 그래서 11일 날 청와대에 이거를 청와대 주요 안보 관련 참모들하고 그 다음에 군의 핵심 참모들까지 다 해서 가서 보고하니 대통령이 국방개혁안을 추가 검토해 보고하라. 이거 너네 갖고 온 거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장관이 이쯤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쫄병들 앞에서 장관 망신을 시켰지요. 국방부는 4월 말만 해도 청와대에 국방개혁 보고를 마치고 이를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11일 보고를 할 때 미리 국방부가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의하는 자리라 했고, 그러면서 국방개혁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함구를 하고 청와대도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가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니 남북관계 핑계를 대고 친북 종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방개혁안을 바꿔라고 요구한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 그래서 군 일각에서는 북한 핵 폐기가 본격 논의되면서 국방개혁안 중 대북 군사 태세가 약화될 우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벌써 말만 가지고 한국의 국방을 약화시키는 일이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으로 북한과 전면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평양을 점령해 전쟁 의지를 꺾겠다라는 내용을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킬체인, KAMD, KMPR 등 3단계에 이게 3축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핵미사일 등 이 위협을 선제적으로 타격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형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고 요격시키고, 그 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량 응징 보복 실어나를 운송 수단도 없어서 진욱 헬기 무슨 중고 사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소리하고, 한국형 미사일이라는 게 송영무가 되고 나서 안 하기로 했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다시 하기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되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삼축 체계라는 것도 말만 삼축이지 뻥인데 청와대가 이 뻥도 못 치게 하는 모양이에요. 자, 국방 예산도 대폭 줄여라고 하고 장병 월급 올리고 하니 이제 너네들 예산 깎아라. 그리고 그러니까 장병 월급 올리니까 젊은 애들은 표는 찍어주겠죠. 전작권 환수도 무슨 놈의 23년이냐. 그래서 왜 국방부가 23년을 했을까요? 문 정권이 2017년에 집권했으니 2022년 5월까지 아닙니까? 송영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환수하도록 한다 이래놔야 이 정권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 못 시킬 거라고 그랬겠죠. 그게 기분이 더럽게 나빴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병력 감축은 이 정권 안에서 50만으로 한다 돼 있는데
남북 군축이 본격화되면 더 감축될 거다. 아니 북한같이 김정은이 입에 따라 병력을 500만이라 해라 100만이라 해라 지 마음대로 아닙니까? 북한에 정규군이고 아니고의 예비군이고 구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다 그냥 순식간에 군인이 되는 나라지요. 성군주의 나라와 무슨 놈의 군축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미친놈들 아니에요? 자, 청와대가 조기 전작권 환수를 올해 하라고 했는데 2023년까지 이야기하니 아마 청와대에서 기분이 많이 나빴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북한이 그냥 한국을 약화시키려고 군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호응을 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신 나가고 나쁜 사람들이에요.